사실 우리나라 지금 엔진 기술이 미국 대비 한 30년 이상 뒤처져 있는데 이 첨단 엔진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KF21에 국산 엔진이 달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KF21보다 약간 출력이 높아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슈퍼크루즈가 된다. 영국이 로비를 벌인 것도 사실인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가 다 같이 한국에 와서 첨단 엔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한국이 새로운 이런 국제 민항기 엔진 시장의 그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기자님, 지난 6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엔진 추가 공급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5,562억, 올해 6,232억으로 총 1조 2천억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요 엔진 관련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말씀하신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은 초도 양산 물량 KFX KF21 블록 원용 40대 엔진인데 이 KF21에는 이 F414라는 엔진이 한 대 전투기 하나당 2대가 들어가서 80개 이상의 엔진이 지금 계약이 되는 거고 네. KF21이 총 12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서 후속 양산 80대용 이제 120개 엔진 계약도 제가 보기엔 2027년 안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고 요 같이 될 경우에는 총 2조 4천억 원 이상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를 지금 계약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엔진을 만든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46년간 10,000대 이상의 그 제트 엔진 개발 그다음에 생산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우리나라가 KF21 국산 전투기 만들기 전에도 이제 KF5라든가 아니면 이제 KF16 같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미국제 전투기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FA50도 있었고 요게 들어간 엔진들을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을 생산해 가지고 만기 이상의 생산 시점을 가진다 이랬고 요 외에도 지금 현재 사람이 타는 비행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 미사일 중에서 로켓을 쓰는 미사일 말고도 제트 엔진에 다는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을 해가지고 장착한 엔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터보 프롭이라 해서 제트 엔진에다가 프로펠러를 결합한 그래서 속은 사실 제트 엔진인데 사람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프로펠러로 보이는 엔진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1,400마력 엔진 그러니까 드론용 엔진 같은 걸 국산화하고 이래서 좀 실적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 면허 생산을 진행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 기술은 세계 최고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면허 생산이란 건 라이센스 생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랜차이즈집을 냈다고 했을 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주는 레시피에 따라서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에서 주는 재료랑 소스를 사실 사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치킨 만드는 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로 뭐 치킨 체인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치킨 브랜드를 내놓으면 독자적인 IP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F414 엔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긴 하지만 이게 미국 엔진이잖아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인데 국산화가 이게 비율이 낮아서 첨단 엔진을 국산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엔진과 첨단 엔진, 국산 첨단 엔진은 좀 차이가 뭔가요? 핵심은 사실은 IP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414 엔진이 지금 뭐 아예 못 쓸 엔진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엔진이고 다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조립 생산 이제 프랜차이로 치면 재료랑 레시피를 다 본사한테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본사 규정대로 만들어야 되고 규정대로 안 만들면 큰일 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엔진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왜 어떤 구조나 소재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다 깨우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F414 엔진과 동일한 출력, 동일한 성능 엔진을 만들자는 게 이 첨단 엔진 사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성능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관련된 이제 그 임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강연한 걸 들었는데 F414 엔진보다 약간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데 많이 높은 건 아니고 한 10% 정도 더 센 추력을 낼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슈퍼크루즈라는 기능이 가능해서 이제 슈퍼크루즈라고 뭘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 F22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원래 항공기들은 이제 전투기 그다음에 국제선 여객기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전투기가 빠를 거잖아요. 네. 이게 최고 속도 기준으로 해서 여객기는 마 0.9, 전투기는 마 1.8, KF21의 경우 1.8 정도 되는데 0.9랑 1.8이니까 곱하기 2배 차이인데 실제 속도는 2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항상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서 폭주하는 게 아니듯이 네. 서울 시내에서 이제 그 군뱅이 도로에서 기어갈 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기가 초음속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슈퍼크루즈는 요거를 연료 소모를 이제 줄일 수 있게 뭐냐면 이제 요새 F1 영화 개봉해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부스터 같은 거 꽂하고 이럴 때 네. 있잖아요. 그때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 속도를 초음속으로 갈 수 있을 때 필요한 후연기 애프터버너라는 장비를 쓰는 게 조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 4, 5분만 초음속으로 갔다 보면 이제 너무 연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애프터버너 같은 걸 쓰지 않고도 초음속을 낼 수 있는 기능 이것을 슈퍼크루즈가 하고 KF21에 국산 엔진이 달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KF21보다 약간 출력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F22 수준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슈퍼크루즈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한 그 경쟁 기종 대비 10에서 20% 정도 빨라지니까 비행기 속도가 빨라지면 그 미사일이 사거리로 늘어난다. 그러면 적보다 더 먼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요구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개발진이 말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엔진 기술이 미국 대비 한 30년 이상 뒤처져 있는데 이 첨단 엔진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외계인을 구분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초반에 몇 번 말씀드리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엔진 국산화가 되긴 됐는데 미국에 대해서 아직 부족해요. 미국이 너무 앞서 나가 있어서 미국 대비 우리가 10년에서 15년 뒤쳐져 있는 것도 엄청나게 발전이 된다. 약간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에 나오는 그 정도 진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 문제도 굉장히 커요.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막 선풍기 같은 팬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려 있고 그것들이 막 열심히 돌아가면서 엔진 그 속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엔진 날개는 엄청 얇아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놀랍니다. 이 얇고 엄청 튼튼하고 부서지면 바로 비행기가 터지기 때문에 신뢰성도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좀 많이 들거든요. 엔진 하나가 이제 지금 한 100억 넘게 들어가는데 한 10년 동안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도입 비용만 국산화해가지고 엔진만 교체된다 해서 엔진 단가만 우리나라의 그 재산이라든가 경제, 방위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KF21용 엔진으로 지금 3조 6천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엔진에 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이제 국산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미국에다가 돈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고무적인데 반면에 6월 22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보람의 KF21에 엔진을 납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지금 첨단 엔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걸 제가 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 있는 이 영국 엔진 회사는 놀스로이스입니다. 네. 놀스로이스 관계자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좀 과장된 면이 있다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국이 로비를 벌인 것도 사실인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가 다 같이 한국에 와서 첨단 엔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첨단 엔진 사업을 완전 국산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우리가 국산 엔진을 늦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엔진을 수입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되는 거는 이제 IP 그러니까 판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가지되 핵심 기술들을 해외 파트너랑 같이 나눠서 개발하는 형상 이거를 이제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추진할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해외 업체들이 한국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투기 엔진 시장은 사실 전 세계 제트 엔진 시장이 뭐 한 20%?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역시 민항기 시장 그러니까 뭐 보잉 747 뭐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쓰는 그 여객기 엔진이 시장이 훨씬 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에 진입하는 것을 하나도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새 롤스로이스라든가 프랑스의 샤프란 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젠 휘트니 같은 유수의 회사들이 제발 하나라든가 이제 국내에서 그 대한민국 회사들이 이 엔진 만드는 데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참여를 하려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쌓는 과정이 우리 첨단 엔진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엔진이 완성이 되면 단순히 KF21 엔진이 국산화 되는구나, 군용 엔진이 국산화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수용 엔진 시장 수십조 원 이상의 그 민수용 엔진 시장에 우리가 많은 부품을
공급하게 되는 그 기술력을 축적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한국이 참여하기 원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언뜻 생각해 보면 이제 기술 그 미국이 엔진 기술 훨씬 발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다 독점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조차 그 다음에 영국의 rolls-royce조차 걔네들은 엔진 만든 지 몇십 년 됐는데도 한 번 만들 때마다 엄청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개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서 만들기보다는 이게 약간 투자금을 출자하듯이 벤처 투자할 때 지분을 합치듯이 이렇게 해서 같이 돈을과 그 다음에 리스크를 해줄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거를 한국이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 지금 일본산 국산 전투기를 만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네. 일본 국산 전투 제트 엔진은 지금 일본 군용기에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초계기엔 쓰이고 있는데 그 기술이 만들어지니까 일본은 이제 RSP라는 이 형식으로 이 rolls-royce라든가 프레드 힌트 GE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네. 협업을 하게 되어서 이런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오니까 그 회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리스크가 분산되니까 이런 나라가 한 군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다음은 어디냐? 한국이 새로운 이런 국제 민항기 엔진 시장의 그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중국은 근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인 기술이고 이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갔는데 RSP를 하게 되는 건 결국 미국과 믿을 만한 국가들이 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치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정말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 엔진 KF-21 뭐 전투기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탕으로 첨단 엔진 제트 전투기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여객기 엔진 개발이 국산 엔진 개발이 이제 우리가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다 국산 엔진을 만들어서 여기에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미국 항공청의 허락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항 인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악명 높아요. 얼마나 악명 높아요. 일본도 이걸 하다가 100% 국산 엔진 만들거나 국산 여객기를 만들다가 이 감항 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프로젝터 날라가고 그랬어요. 한 돈이 4-50조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래서 완전 국산 뭐 민소용 엔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진입한 엔진 회사들한테 우리는 이 앞대가리 이 부분을 맡을게 혹은 뒷부분을 맡을게 그다음 최종 조립을 하고 이제 우리는 개발비를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산업 규모가 전 세계 민소용 항공기 시장 몇백조 원에서 이제 한국 지분이 수십조 원 낼 수 있는 것이죠. 몇백조 원 시장이 열린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 장기적으로 굉장한 큰 호재 아닌가 이게 된다면? 네, 다만 이제 요 첨단 엔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항상 연급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만드신 분한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엔진 열심히 만드는데 하나만 그 광고를 하지 말라. 그래서 한번 이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새 이제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 원자주로 유명한데 맞아요. 사실 원자력 발전을 만들 때 터빈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스터빈이라는 게 제트 엔진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제트 엔진이 가스터빈을 할 수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그 독자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대한 제트 그 가스터빈 엔진을 소형화해가지고 비행기에다 달자. 요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전략적으로 결정한 상황이고 요것 때문에 한국 엔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하나 에어로 엔진이랑 두산 엔진 두 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엔진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이 첨단 엔진 개발비 3.5조입니다. 기간이 10년이고 그래서 정부 국책 사업으로 되고 이제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기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 과제가 있으면 어떤 거는 하나가 맞고 어떤 거는 두산이 맞고 요거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만들 것인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완성이 될 때 국산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파생형 A 엔진은 하나가 만들고 B 엔진은 그 두산이 만드는데 둘 다 정부가 IP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나 고를 필요 없이 둘 다 좋을 거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두 회사 다 이제 각각의 장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는데
요게 좀 잠깐 이 각 회사의 장점과 이런 제가 오래 취재한 바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한 회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달 수 있는 제트 엔진을 지금 40년 이상 만들었습니다.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중에서 꺼지면 이게 떨어지면 바로 추락이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정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중에서 쓸 때 어떤 엔진에 어떤 특성이 필요한지 요걸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의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테스트할 설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것도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가스터빈의 독자 IP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설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좋고 그다음에 두산이 항상 자랑한 게 자체적으로 소재 연구를 했다.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를 두산이 독자적인 연구로 이 펜에는 이런 소재로 아니면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그 화학식이나 이런 걸 해서 이런 금속을 이렇게 섞으면 되겠다. 요거 연구를 엄청 많이 한 걸 자랑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두산 가스터빈 엔진의 기술을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 그대로 사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터빈은 발전이니까 항상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네. 항공기용 엔진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속했다가 감속했다가 이 왔다 갔다가 네. 심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를 쓸 수도 없지만 이미 한번 소재를 어떻게 골라본지를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소재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이 있고 가스터빈은 제가 말했듯이 발전용이기 때문에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기 위한 설비들이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회사들이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린 제안 같은 걸 하고 있고 이제 국책 사업이 되면 국책 사업에서 나눠주는 과제들을 두 회사가 경쟁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자님 첨단 엔진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발하는데 아까 뭐 10년에 뭐 3조 5천억이라고 하셨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비행기나 배가 아닌 전투기 엔진, 그러니까 여객용 엔진이나 배 아니면 우리나라 말씀하신 발전용 엔진 이런 거 안 하고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제일 먼저 추진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전투기 엔진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지도 않고 기동도 잘 안 하는데 전투기는 기동도 엄청 세게 하고 속도도 빠르니까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항공기는 가망 인증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항공청이 이 비행기를 이거는 우리 미국 영토에 들일 수 있다. 이거 허락을 맡아야지만 운용할 수 있고 중국이 국산 여객기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쓸모가 없는 게 미국 항공청이 허락을 못 맡아요. 걔들 입장에서는 중국 항공기는 약간 불안한 거죠.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간 비용이 수십조, 수백조 돼서 우리나라가 민항기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전투기부터 먼저 만든 거는 전투기는 우리가 전투 용도로 쓰는 거지 여객용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망 인증에서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엔진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민수용 제트 엔진부터 먼저 만든다면 테스트를 못 해요. 그 전 세계 어느 항공기도 그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팔지 않습니다. 근데 군용기를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첨단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KF-21을 사용할 수 있다. 요 관련해서 이제 KF-21의 그 비밀이 있는데 KF-21 엔진이 이제 두 개잖아요. 맞아요. 요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느냐? 원래는 하나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 엔진이 두 개보다 하나인 게 아무래도 단가가 더 싸서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엔진이 하나 꺼지면 무조건 단발은 추락하기 때문에 쌍발 엔진이 좋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닌데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F-16 전투기가 엔진이 한 개거든요. 엔진 그 전투기 자체는 매우 우수한데 F-16이 추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직하신 조종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쌍발 엔진을 가진 F5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F16보다 전투 능력도 떨어지고 크기도 작은데 그 추락은 잘 안 했거든요. 이게 쌍발 엔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만 대, 10만 대의 전투기를 돌려봐야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몇백 대, 몇백 대 중에서 한 10대, 5대 이렇게 추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투기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엔진이 하나 꺼지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F-21이 쌍발 엔진이 됐고 그 덕분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면 이 첨단 엔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KF-21에서의 한쪽은 F414 이미 검증된 미국제 엔진을 달고 한쪽은 이 우리 새로 개발하는 첨단 엔진을 달아가지고 테스트하면 돼요. 거기 개조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따로 비행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비행기를 만든 데만 도 몇천억 원 들거든요. 근데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미국산 엔진, 한쪽에 국산 엔진 달고 국산 엔진 만약에 이제 비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남은 하나 엔진은 충분히 착륙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 엔진을 만들고 이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KF11 쌍발로 하길 잘했네요. 예, 정말 잘한 결정이고 지금에서는 아주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첨단 엔진 이야기를 이제 계속 했는데 혹시 첨단 엔진 말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제트 엔진 프로젝트가 또 있는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 엔진이 16,0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크기야 이렇게 하는데 대충 이제 어린아이 정도의 키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민소형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작은 엔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은 엔진입니다. 이건 바로 드론 때문인데요. 제트 엔진이 작은 것들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어떨 때 쓰냐면 레저용으로 썼습니다. 예. 드론이 있기 전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RC 비행기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 컨트롤러 해가지고 드론이 있기 전에는 그런 거에 취미생활을 했는데 그런 비행기에 쓰는 초소형 제트 엔진들이 있었는데 이게 드론 시대가 되니까 이 제트 엔진의 드론 기술을 이 초소형 제트 엔진의 드론 기술을 달면 이게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전 세계 각지에서 드론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단거리 드론은 이제 DJI처럼 이제 프로펠러가 달린 건데 요새 점점 제트 엔진 드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트 엔진이 아니고 그냥 이제 단거리 프로펠러 엔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공정 시간이 길어요. 뭐 실린더도 있고 피스톤도 있고 해서 물론 기술력 자체는 낮은데 그리고 속도가 느리니까 잘 격추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트 드론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소형 제트 엔진 개발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어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제 100파운드, 170, 100, 250파운드의 그 소형 엔진, 그러니까 드론 같은 데 달 수 있는 엔진들을 국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앞으로도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차세대 드론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한항공이나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드는 드론들이 제트 엔진을 달고 있으면 이게 다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형 엔진들 다 미사일용 엔진이라서 가격이 좀 있는데 이런 그 널리 판매되고 있는 소형 제트 엔진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국산화에 도전을 하면 우리가 제트 엔진 기술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제트 엔진 사용한 드론들을 우리가 대량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저는 이제 KF-22 전투기를 좋아는 하지만 드론이 좀 중요해진 것도 좀 현실적인 것이라서 드론을 많이 획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만든 초소형 제트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면 이제 효과 국산화가 좋고 수출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K2 전차 또 폴란드에서 지금 드론을 잡는 전차로 K2 전차가 또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K2 전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